서울 집값 하락할까요? 글쎄요. 이것을 전망하기란 참 어렵네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지금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7일 2월 첫째 둘째 주인가요? 2월 둘째 주에 0.01로 떨어지더니 2월 14일에는 0.02 2월 11일에는 0.02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는요 0.03까지 떨어지더니 3월 첫째 주에는 다시 0.02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지방 집값은 계속 상승세에 머물다가 3월 7일 이번 주죠. 3월 둘째 주에는 0.01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했다는 것 이게 믿지 못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민간에서 지금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는 한 번도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도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다. 다 플러스였다. 플러스. 서울도 플러스, 경기도 플러스, 인천은 폭등, 전국적으로도 폭등 0.3일. 올해 들어서도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은 정부 산하 기관만 내렸다. 정부 산하 기관만 내렸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또 올라갔어요. 전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지표라는 게 도대체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 의심스럽죠.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자. 떨어진다고 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정도로 받아들이자. 이게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떨어지는 것도. 반면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다. 추세적으로 보자. 추세가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양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그 통계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통계 자체도. 거래가 많으면 이게 통계가 유의적이지만 통계가 적으면 이게 유의적이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통계가 돼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달에 거래량이 4,000건 5,000건 나다가 지금 1,000건 심지어 1,000 아래로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1,000건 아래로도. 그러니 이 통계를 어떻게 믿으며 또 이 통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극심한 거래 절벽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추세적으로 상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많아 달라질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세금 폭탄 이거 쉽게 말하면 확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폭탄을 확 줄이면 여러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 수도권 전국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낮춰줘서 공급이 나오고 물량을 늘려서 공급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얼마나 풀어졌는지 통화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풀어졌잖아요. 아마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통화량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정책을 보면요. 통화량은 점점 줄여갈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떨어지든 서울이 올라가든 이것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일단 지켜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다. 또 그 변화 속에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핵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